한판 그라운드에 새 선수가 등판했습니다. 지역 청년자분들께서 너무 잘하시고 제가 상당히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왜요?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고 방송도 너무 오래 하셨잖아요. 지금은 백수입니다. 지금은 백수인데 최변 위주로 방송을 좀 하는 거. 뭐 숟가락 얹으려는 그런 속내도 조금은 있고요. 우리 저 최변한테 마이크를 좀 먼저. 네, 그 내용 우리 최변이 되게 던지면 마이크를 일단은 이쪽으로 던지는. 충북도내 교육계가 뭐 성추문 공화국이 됐다, 뭐 성교육을 강화한 이거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 비밀은 없는 법이에요. 앞으로 이 리얼토크 한판 탄수인하면서 최고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뭐 싸우는 건 싫어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한판 그라운드에 새 선수가 등판했습니다. 홍순목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용현 변호사님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 선수가 등판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 지역 청년자분들께서 너무 잘하시고 그동안 모니터를 보면서 많이들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판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가지고 네. 경쟁 방송사의 메인 간판 얼굴이셨는데 그렇죠? 경쟁 방송사라지 말고요. 아니었고요. CJB라고 그냥 얘기를 해도 되고 뭐 거기서 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하시고 근데 원래 기자 출신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 출신이시고 보도국장도 역임하셨고 네. CJB 충주 본부의 본부장도 역임하시고 돌아오셔서 기관의 대표도 또 하시고 우리 좀 많이 좀 더 키워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혹시 이쪽으로 오신 건 아닌지. 지금은 백수입니다. 지금은 백수인데 또 우리 그 HCN에서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또 화면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고요. 앞으로 이 리얼토크 한판 탄수인하면서 최고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일조할 수 있는. 좋아요. 물론 뭐 우리 저 최변께서 많이 좀 서포트를 해주셔야지만은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대표 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게 사전에 제가 미팅을 할 때요. 그러니까 본인께 대표님께서 내가 참여를 하지만 최변 위주로 방송을 좀 하는 거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잘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냥 숟가락만 얹어 놓으시려고 왜 그러시는? 뭐 숟가락 얹으려는 그런 속내도 조금은 있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최변은 우리 청주 지역에서 제가 그래도 그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서 또 조금 더 키워야 되는 그런 또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판으로 보내려고요. 정치판은 꼭 그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건전한 그리고 또 올바른 또 여론 형성을 위해서 우리 최변 같은 분들이 많이 좀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저희들이 좀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나. 주로 저녁 때 밥을 좀 많이 사시는 편이신가요? 제가 상당히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왜요?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고 방송도 너무 오래 하셨잖아요. 아나운서 분보다 더 오래 하셨죠. 그럼요, 30년. 상당히 경쟁심도 생기고 부담감도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저 한판에서 멋진 저 승부수도 좀 펼쳐 보여주시고 한판 펼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뭐 싸우는 건 싫어하는데.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토크 한판 이번 시간에는 충북 학교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추문 현 주소를 좀 파악을 해보고 관련 대안도 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학교 성범죄 왜 일어나? 라고 잡아봤는데요. 우선은 최근에 그 불거지고 있는 사안은 조금 뒤에서 조금 더 다루는 걸로 하고 포괄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성범죄, 성추문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너무 많이. 네. 우리 저 최변한테 마이크를 좀 먼저 넘겨볼까요? 마이크 잡아주십시오. 그동안에 교사들이 여학생을 상대로 한 성희롱이나 성범죄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또 동료 교사들을 여교사들을 향한 그 남자 교사나 그 간부들의 성추문도 상당히 많았었죠. 그러다 최근에 같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심지어 이제 제천에 이제 모 고교 남자 교사가 여중생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서 성폭행을 저지른 성폭행을 한 사건으로 뭐 파면됐고 또 최근에는 뭐 20대 여자 교사가 남자 중학교 그 제자를 갖다가 성관계를 맺은 거 이런 사건도 있었죠. 이거를 잠깐 좀 보면은요. 지금 저 정리를 좀 해주시긴 했는데 교사와 교사 간
교사와 제자 간, 그렇죠. 또 학생과 학생들 사이에 심지어는 사회복무요원이 교육기관에 와가지고 몰카를 찍는 교육청에서 거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충북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써 꽤 오래됐어요. 한 2016년에도 한번 이제 그 당시 예. 발췌한 기사를 보면은 충북 도내 교육계가 무슨 성추문 공화국이 됐다 뭐 이런 비난이 있었고 예. 그럴 때마다 또 이제 뭐 대책 세우겠다 그랬지만은 또 잠잠해지면 또 이제 이런 일이 반복이 됐고 반복되고. 그러다 이제 작년에 거세게 미투 운동이 이제 학교 미투 운동이 또 있었고 작년에 미투 네. 같은 경우에 예. 제 딸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그 해당 학교에 다니거든요. 사실은 하나의 한 사립재단 그 소속의 여중, 여고, 여상 여기서 일어나서 6명이나 교사들이 네.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관련돼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안을 그 전에 네. 건건이 이제 그 터졌을 때를 바라봤을 때는 아주 심각하다 이러고 조금 잊어버릴 만하면 다른 일이 터져서 그렇죠. 예, 이거 좀 학교 현장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기사를 쭉 나열해서 보니까 야 이거 학교 현장 이렇게 놔둬도 되는가 무슨 관리나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심지어는 네. 뭐 미투 대상자 다시 뭐 복귀를 하기도 하고. 그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스쿨미투에서 해당됐던 사립재단 소속의 뭐 중고등학교 있잖아요. 예. 거기서 원래는 직위 해제 이외에 다른 징계를 안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복귀하는 절차를 밟게 됐는데 예. 이건 법적으로 조금 하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잠깐 그 통계 자료를 좀 뽑아왔는데 주로 이제 그 학교 성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통계적인 자료들이 보니까는 이제 국정감사 예. 그때 이제 자료들이 많이 제출이 되는데 그렇죠. 2016년부터 18년 성비 교원 신고 및 조치 현황 자료. 예. 그래서 그 3년간 그 적발된 초중고 교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성비 사례가 있지만 예. 학생과 학생 간의 어떤 성비 문제, 있고 또 이제 일반인하고 또 교원의 어떤 관계. 예. 이거는 이제 교원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통계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아하, 초중고 예. 교원 예. 이게 뭐 전국적인 현황이겠죠. 326명. 320. 그래서 316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는 거의 다 받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인원이 많은 평교사 비율이 한 86% 가까이 됐고, 주로 이제 좀 우리가 그 관심 있게 봐야 될 사항이 교원에 의한 성비 피해자가 학생이다가 거의 한 60%에 달했다는 거. 그러니까 학생이 주 성비의 어떤 피해 대상이었다. 아하. 학교 현장에서 또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부적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든지 대책을 좀 세우든지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안이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사안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선 집중, 여교사 성관계 미스터리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교사가 남자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이건 팩트인 거죠. 그걸로 이제 수사까지 받았죠. 20대 그 여자 교사가 자신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제자 남학생 중학교 3학년이죠. 중3 남학교 제자. 네. 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걸로 그 신고가 들어왔죠. 당사자도 인정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수사 의뢰를 해서 경찰 수사까지도 받았었죠. 이게 지금 사법적인 처벌은 안 돼. 무혐의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경찰에서는 일단 무혐의 처벌을 했는데 예. 형법이나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하면은 13세 미만의 경우, 13세 미만이 아동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간죄. 그다음에 이제 13세 이상의 아동 같다 청소년이 같은 경우에는 위계나 위력이 있는 경우에만 위계,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13세가 일단 넘어요. 그 학생이 13세가 넘기 때문에 그 처벌 대상이 안 되고 위계나 위력이 없고 당사자의 합의 간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판단을 해서 경찰에서는 무혐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아동보호법 뭐 이걸 좀 적용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동보호법에 아동이 몇 살까지 적용되는 18세 미만. 만 18세 미만? 예. 그럼 이 학생은 아동이 되네요? 그렇죠. 포함이 되는 거네요? 일단은 여기서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뭐냐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이제 그루밍 성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당사자한테 돈독한 관계, 이런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르면 피해 학생들, 피해 아동이나 이런 분들은 그 자기가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걸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루밍 성범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처벌된 사례도 많은데 왜 경찰에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루밍 성범죄로 의율을 했으면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제기됩니다. 그루밍 얘기를 하면은 그 교사가 남자였더라면이라는 전제가 좀 붙어서 네, 논란이 좀 그렇습니다. 있던데.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기사를 보면 주로 댓글을 어떤 반응들이 나오나 해서 제가 한 중앙일간지 기사에 댓글 한 400여 건이 달렸더라고요. 물론 이 건에 대해서 뭐 한 2,000건 이상 그 댓글이 달린 경우도 있었어요. 보니까 굉장히 아주 논란거리였죠.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 교사가 여제자를 그렇게 했으면은 과연 그 사법 당국의 어떤 판단이 똑같을 것이었냐 하는 그런 댓글 많이 달렸죠. 얘기들이 많았고, 예. 아무래도 그 책임 소재는 그 자형성 시기인 학생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그 제자를 가르치는 예. 그런 어떤 그 교사의 좀 어떤 그 잘못, 책임을 좀 묻는 그런 좀 비판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상당수 70~80% 이상을 차지한 거 아니냐. 특별히 기억 남는 댓글도 혹시 있으세요? 댓글 딱 제가 거의 마지막에 본 댓글인데 말세. 네. 말세라는 댓글이 어떻게 모든 거를 좀 함축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13세가 넘고 위계나 위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시민단체나 법조계에서 이제 그루밍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례도 실제는 있었어요. 2015년도 서울에서도 학원 여강사가 13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을 때 이것도 그루밍 성범죄로 봐서 처벌을 했고 작년에도 그 경남의 학원 남자 원장이 15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도 그루밍 성범죄로 의율을 해서 처벌을 한 전력도 있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루밍 성범죄 외에 또 비판을 제기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동복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은 18세 미만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성추행을 한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 대구의 학원장이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다 처벌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으로 의율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 그러면은요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아동복지법을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그루밍 성범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왜 이번엔 적용이 안 됐을까요? 아마 이게 재수사가 될 수도 있어요. 무혐의 처분이 종국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나 뭐 이쪽에서 다시 수사를 할 수도 있는 재수사가 남아 있군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도 좀 들리던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런 그 건이 이제 발생이 하게 되면은 우리 그 해당 교원들이 이제 일단은 징계위원회, 교육당국의 징계위원회 처리를 받게 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그 교육부의 그 소총심사위원회에서 또 구제를 또 하게 되고. 요청을 하고 거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위가 좀 높다 생각하면 또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또 이렇게 가게 되는 게 하나의 그게 절차더라고요. 보니까는 재판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게 징계처분에 꼭 형사처분이 아니더라도 징계처분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처분이 본인의 생각보다 과하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절차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건을 뭐 그루밍 성범죄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저는 그 그루밍 성범죄라는 거는 어떤 그 피해자라면 피해 학생의 어떤 그 진술에 상당히 좀 그런 여지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피해 있거든요.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찰에서 진술서 받아 보니 뭐 합의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뭐 강압성, 강제성 이런 것도 없고. 본인이 또 그런 또 얘기를 했고 뭐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루밍 성범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어떤 그 남녀 교사의 성적인 그런 어떤 차이 그것 때문에 좀 수사당국에서 그렇게 했다고는 좀 생각지 않지만 그런 측면이 우리 학부모
측에서는 굉장히 좀 어필하는 좀 불만족스러운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재수사 형사처벌 뭐 이런 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징계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교육 당국에서. 공무원과 관련된 징계라는 것은 있잖아요. 형사처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걸 참작을 해서 징계의 수위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단순히 좀 품위 손상만을 해도 징계를 할 수 있거든요. 징계 같은 경우는 뭐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로 감봉과 견책이 있는데 형사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그 품위 손상이 중대한 경우는 파면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중징계와 경징계의 범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징계를 내렸다 그러면 이것을 일반에 공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근데 교육청에서 이거를 비공개 그 결과까지도 비공개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아니, 저는 그런데 납득하기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다. 어렵다. 아니 근데 공무원법인가 뭐에서는 뭐 저 공개하면 안 된다는 명시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법 조항에. 네, 법상 그 공무원법상 그 예.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이 그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런 법이 있어서 일단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신상 공개는 좀 냅두더라도 안 하더라도 어떤 그 징계를 어느 정도 내렸다는 결과치는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아닌가. 그 시민들도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사분들,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이 징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라는 거 관심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당연히 교육청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생각해요. A 여교사에 대한 이 중학생 남제자와 관련된 성관계 부분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징계를 현재 내렸는데 아무도 내린 모르잖아요. 결과를 비공개한 상태여서 왜 비공개하냐라고 갑론을박이 있는 일이고요. 도교육청 관계자 말에 의하면은 네. 교육공무원 징계령 18조에 회의 등의 비공개라는 조항이 있고 19조에 비밀 누설 금지라는 조항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저도 직접 찾아봤어요. 예. 근데 여기서 비공개나 비밀 누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네. 그 징계위원회에 누가 참여했는지, 어떤 위원이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 위원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찬성이나 반대 징계에 대해서 이거 어떤 의견을 내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고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거지 그 징계의 결과까지도 공개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만약에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라면 법조항 그대로라면요 비공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그대로라면 제가 지금 한 20년 방송했거든요. 사건 사고 뭐 이런 엄청 많은 것들을 시청자들한테 전달해 드렸어요. 그렇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다 징계 결과를 말씀을 했잖아요. 그건 그렇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이 사안만에 대해서 왜 교육청에서 이렇게 특별 조항까지 언급하면서 특별히 조항까지 언급하면서 이걸 비공개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 두 분의 말씀들을 많은 분들이 그 공감하는 말씀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도교육감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김병호 교육감은 왜 비공개하라고 했고 또 김병호 교육감의 어떤 언사도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교육부, 교육청 여기서 다 책임을 질 수는 없거든요. 범죄라는 게 하도 많고 있기 때문에 다 책임을 지기도 힘들고 사실은 또 교육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범죄라는 것이 교육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감이나 교육청 쪽에서 일방적으로 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거는 사실상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지만은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교육계에서 계속 일어날 때마다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에서는 자신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은 다른 요인이 너무 많다. 뭐 이렇게 그 개인 일탈을 다 막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취지에 계속 언행이 반복이 되니까 시민단체나 학부모 단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선거 때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인 것 같아요. 김병호 교육감이 이제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을 뭐 워딩 그대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적인 사안으로 미온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코멘트를 하셨다는데 일단은 사적인 사안이라는 거는 뭐 물론 그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서 서로의 감정이 존중을 뭐 받을 수 있다.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건 어떤 사적 영역의 문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또 그 교육청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법상으로도 공무원법상으로도 뭐 비공개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뭐 그렇게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예. 세상에 그 비밀은 없는 법이에요. 이제 예.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 23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아는데, 예. 어떤 식으로든지 뭐 학부모 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징계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번 여교사의 그 남중학생 그 성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쪽이나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사건 자체를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루밍이나 아동복지법 위반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 최소한 징계 결과만큼은 공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잖아요. 예.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건 그 사람의 신상이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공표하지 말라는 거지, 기소했냐 안 했냐 이것까지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자, 누구누구를 무슨 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 결과까지도 공개하지 않는다. 그 조항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18조, 19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거는 좀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아요. 아, 그렇다. 그래서 또 최근에 또 서울교대 그 성희롱 그런 또 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컸어요. 또 저 강원도에서는 또 뭐 그 동네 선후배 그 청소년들이 그 여중생 또 집단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 당국에서는 뭐 좀 여러 가지 그 징계령을 좀 강화한다라든지 교육 공무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그 어떤 징계 수위의 공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공립학교 교원들과 똑같은 징계 수위로 해야 된다는 게 아마 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죠.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사립학교 교원과 국립학교 학교 교원의 사법 처벌이 달라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그 모 사립재단 그 새내기 학교에서 예. 그 교사의 그 성추행이나 성희롱 발언 같은 것이 문제가 돼서 스쿨미트 운동이 한창이었잖아요. 예. 그때도 그분들 6명의 교사들이 관련이 돼 있었는데, 연루가 돼 있었는데 다 돌아갔죠. 3개월 정도의 직위해제. 그러니까 친분은 유지해주고 잠깐 그 자리만 벗어나는 거거든요. 직위해제 말고는 거의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비리가 있더라도 예. 재단이 징계권을 갖기 때문에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징계를 하려고 하지를 않죠. 그런 부분이 또 그렇기 있구나. 때문에 직위해제 3개월만 지나면 본래 자리로 다 돌아오죠.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죠. 물론 뭐 다른 재단 내에 다른 학교로 전부를 보내거나 이렇긴 하겠지만은 거의 처벌이라는 건 없다고 보여요. 그럼 어쨌든 학부모들, 교육 가족들 입장에서는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야, 그런 부분이 있구나. 사실은 지금 교권이 굉장히 붕괴가 되고 있고 문제입니다. 근데 교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교사와 교사가의 관계, 교사와 제자들과의 관계, 학생과 학생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사회복무요원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학교 당국의 리더자들도 제 역할을 잘 못해서 사실 이 해법이 있고 대안이 있을지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뭐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특별하게 참신하고 뾰족한 대책이라는 건 사실상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있을 수 그러면 없다. 뭐 전통적으로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항상 얘기할 수 있는 거, 교육감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죠? 뭐 처벌이나 징계를 강화하는 거죠. 처벌, 물론 징계 그 강화. 중에서 아까 사립학교법처럼 문제 있는 규정도 있어요. 이런 거 빨리빨리 뜯어 고쳐서 처벌과 징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첫째 방법이 되겠죠. 처벌과 징계를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청소년 페미니즘 이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제가 한번 좀 눈여겨봤는데, 네. 학교 성폭력 표본 조사하지 말고 전수 조사해라. 전수조사해라. 그렇죠. 예. 그 표본 조사하는데도 뭐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뭐 저기 하다 그러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교육계가 반드시 근절해야 되는 네. 그런 악폐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얘기에 대해서도 한번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 개정해달라는 내용이 13세 미만 그 아동을 제외한 그 이상, 물론 뭐 이제 그 나이를 좀 올려서. 장애인들은 거기에 뭐 해당이 안 되지만 네. 그 법을 좀 너무 좀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법상에도 보면 법률 대리인 아직까지 청소년들 그 19세 미만인가요?
19세 이하까지는 법률 대리인 다 쓰지 않습니까? 법정 대리인이라고. 법에 물어보면 싫어요. 법 물어보지 마시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좀 보완책이 마련해야 되는데. 네. 저는 아, 개인적으로 아까 알겠습니다. 뭐 네. 전통적인 방법 중에서 교사들 학생들의 미투 운동 같은 것도 적극적인 신고 의식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교사들 교육들도 다시 필요한 것 같아요. 교사의 어떤 교육을 사건 다시 보면 해라. 작년에 스쿨 미투나 네. 그다음에 간부 교사들의 동료 교사에 대한 추행이나 성희롱 네네네. 같은 네. 경우는 사실은 전근대적인 봉건적인 성의식 속에서 발로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는 성인지나 성감수성 갖출 수 있도록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 여러 가지 사안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오늘 꽤 조심조심 또 이 시간까지 걸어왔는데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님 할까요? 먼저. 예. 삼령오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삼령오신 손자에 나오는 말인데 손자. 왕이 시녀들을 군사훈련을 시키라고 그랬죠. 시녀들이 왕의 시녀들이 재래고 훈련이 되겠어요. 근데 손자는 안 되면 2번, 3번, 4번, 10번, 100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예군으로 만들었거든요. 왕의 시녀들조차도. 아하. 사실 교육, 성범죄, 성추문, 뭐 성희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화끈한 대책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교육하고 계속 단속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네. 안 되면 10번, 100번이라도 될 때까지. 명령하고 다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지금 시대에 맞는 성인지나 성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교육하고 단속하고 이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심령 백신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자성어도 좋으시고 한 줄 평가도 좋습니다. 끝내기 한 판. 예, 대표님 한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교원 오늘 뭐 이제 교원분들에 대해서 뭐 전체를 매도하는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극히 거의 일부. 이제 사실은 상당 부분 교원들은 열심히 그럼요. 하시죠. 상당 부분 우리 예. 저 교원들은 열심히 제자들 위해서 헌신하고 맞습니다. 예. 그러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이런 일을 좀 이제 없애는 이런 좀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을 없애는데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좀 추상적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번 저도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도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고 교육 당국에서도 이런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행복한 학교 만드는데 좀 매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방송을 해보신 소감은 좀 어떠신지 한번 좀 생뚱맞지만은 어떠십니까? 저야 늘 뭐 30여 년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에 앉으면 늘 마음이 푸근하고 푸근하세요. 예. 뭐 교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최변처럼 법조계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언론도 마찬가지고 예. 뭔가 자기의 어떤 직업 철학을 갖고서 좀 사회에 공기가 된다는 그런 좀 생각을 갖는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한 2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스튜디오에 앉은 지가. 그래서 예. 앞으로 우리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수인함에서 뭐 물론 뭐 이제 전국적으로 좀 신뢰받는 더 인기 좋은 이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예. 제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말씀이 나직 이렇게 예. 조심 이렇게 하셔가지고 말씀할 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함께 한판!